사망 원인으로 싫은 게 뭐냐,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느냐, 뭐 이렇게 여쭤보면 다들 치매 얘기를 하세요. 치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두려움이 많죠. 아직까지 사실 완벽하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개인별 치료를 했더니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줬더니 인지가 향상됐다라는.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실의 유성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망 원인 혹시 1위부터 한 6위까지 알고 계세요? 우리나라 사망 원인 1위는 암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은 심장질환, 3등은 폐렴, 4등은 뇌혈관 질환, 5등이 고의적 자해인데요. 6등이 뭐냐면 치매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고의적으로 스스로 세상을 떠나시는 분들이 많긴 한데요. 앞으로는 좀 줄어들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노인 인구가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데 1955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상대적으로 그 이전 출생자들보다 조금 생활의 여유와 그다음에 국민연금이라는 국가 보장 시스템이 조금 더 많이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조만간이라기보다는 조금 얼마 안 지나면 우리나라 사망 원인 5위가 다행히 그래도 자해가 좀 줄어들고 또 그 스스로 못 떠나시는 분들을 또 정부가 어떻게 잘 좀 하면 줄어들 거라고 예상이 되고요. 5위가 아마도 이제 치매가 될 건데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치매는 제가 강연 같은 거 가끔 하는데요. 사망 원인으로 싫은 게 뭐냐, 나는 안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다들 치매 얘기를 하세요. 치매란 게 즉 거의 대부분이 이제 알츠하이머병인데요. 치매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두려움이 많죠. 그래서 오늘 제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회복하는 뇌라는 책이고요. 이거 이제 헤더 샌디슨이라는 여성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거기에 이제 뇌건강 클리닉 솔셔 헬스라는 거를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장애 환자, 약간 이제 경도 인지장애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금 이제 초반부에 있는 분들의 독립적 생활 복귀를 목표로 하는 돌봄 시설 마라마의 설립자고 지금 운영하고 있대요. 근데 이분이 그러면 의사냐? 의사는 아니에요. 이분이 의사가 아니라 자연치료 닥터? 조금은 이제 의사가 아닌데 믿을 수 있냐 그러는데, 이분이 이 논문을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라는 논문을 저희가 이제 SCI 저널이라고 해서 동료가 평가하는 저널, 즉 학술지가 있는데 거기에 2023년도면 3년 전이네요.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 제목은 Cognition, 즉 인지가 향상된 걸 관찰됐는데 어디서? 개인 맞춤 라이프 스타일을 중재하는 시설에서 이제 인지장애가 있는 분들을 같이 해갖고 개인별 치료를 했더니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꿔줬더니 인지가 향상됐다라는 그 결과를 이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스 디지즈라는 학술지에 발표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목을 보면 리버싱 알츠하이머스, 영어 제목이 리버스는 이제 역행이라는 뜻이잖아요. 리버스 그러면 리버싱 알츠하이머스라서 알츠하이머를 되돌릴 수 있다라고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의 과대 제목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알츠하이머를 완전 되돌리는 방법은 사실 없어요. 없는데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이 뭐냐? 베타 아밀로이드냐? 아니면 타우냐? 아니면 둘이 복합된 거냐? 아니면 염증이냐? 아직까지 사실 완벽하게 우리가 이걸 이해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될 거다. 그래서 대사 이상이 있을 거고 영양이 좀 결핍되거나 만성 염증이 있다거나 감염, 또 생활 독소 노출이 많이 되거나 또 수면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거나 이런 다양한 요인이 관여할 거니까 이거를 의사 선생님들이 약을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라이프 스타일을 개별적으로 좀 평가해서 시설에서 교정하면 회복되지 않을까 해봤더니 회복됐다는 결과가 이 논문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조금 성과가 급하신 분들은 아니 그러면 의사가 처방해 주는 약물이 사실은 지금 도네페질이라는 약을 많이 처방해 주시는데 그게 이제 증상 완화거든요. 조금 증상을 완화하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인지 기능이 회복된다기보다는 유지 아니냐. 그러면 이게 치료법 아니냐 그런데 이 논문에 약점이 좀 있어요. 이 논문은 사실은 이분이 이제 샌디에고에 있는 어떤 시설에서 좀 부잣집, 돈 많으신 분들. 근데 내가 이제 인지장애가 좀 시작돼. 경증에. 그러면 그분들 모셔다가 이제 여러 가지 검사하고 개인별 맞춤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그럼 좋은 거 아니냐 그랬는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이런 실험을 할 때는 이게 인체를 대상으로 어떤 결과가 향상됐다 이러면 사실은 무작위로 RCT라고 그래서 아무도 자기가 대조군인지 실험군인지 모르게 군을 무작위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은 뭔가를 하고 한쪽은 뭔가를 안 하거나 하는 척하게 갖고 그거를 장기간에 비교를 해봤을 때 그러면 뭔가를 했는데 효과가 있다 그러면 그 뭔가가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게 RCT, 대조군 실험을 해야지 이게 의학적으로 인정받는데요. 이거는 그냥 단일기관에서 내가 대조군도 없어요. 좀 치료를 해봤더니 좀 좋아졌다. 이런 논문이라 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냥 개념만, 즉, 자연의학 기반으로 그냥 라이프 스타일을 좀 바꿨더니 그랬더니 실제 클리닉에 여기에 있던 환자분들이 조금 좋아졌다. 이런 논문이에요. 그래서 이 논문을 기반으로 이 책이 나왔는데 그러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약점을 얘기했으니까 아니 그 약점이 많은 그런 책을 왜 소개하냐 그러는데 제가 소개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요즘에 레켐비라고 그래서 여러분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료제가 있는데 개발된 비싸고요. 또 이게 리버스의 가능성은 없고 또 이게 약간의 부작용도 있고 이게 비싸단 말이에요. 여러모로. 그러니까 있긴 있는데 좀 안타깝고 좀 그렇고 그러면 우리는 의사 선생님이 주사 놔줄 때까지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것만 믿고 있어야 되냐? 물론 의사 선생님을 따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지만 그러면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좀 변화를 줘서 인지기능 향상에 약과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고혈압이든 고지혈증이든 당뇨가 약만 먹고 치료되는 게 아니에요. 라이프 스타일 바꿔야 되잖아요. 치매 라이프 스타일에 좀 가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없냐 할 때 이 책에 그 미덕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뭐예요? 이 책은 이것만 믿으면 안 돼요. 의사 선생님을 따라야 되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의사 선생님들도 꼭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신경과 선생님이랑 정신과 선생님들도 약만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반드시 권유하는 게 있을까요? 아마 느낌 오시죠? 운동, 식이, 그 다음에 수면. 이거는 늘 너무 많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영양소, 그렇죠? 그 다음에 햇빛 쬐라, 운동해라, 등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이분이 꽤 오랫동안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좀 좋은 거를 효과적으로 했던 거를 기술한 책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은 크게 뭐가 있느냐? 이 책에서는 일단은 알츠하이머병의 극복 전략이라고 나오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버싱은 안 돼요. 이 책으로. 그렇지만 효과는 볼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쭉 읽고 생각해서 보시면 식이요법, 운동, 두뇌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생활의 루틴을 개선하고 환경을 깨끗하게 해서 감염이나 염증을 막고 수면 충분히 하고 또 뭐예요? 우울증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의사소통, 주변과의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 밥 어떻게 먹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과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거다. 예를 들면 이 책에서 읽어보면 일단 이 책에서는 낮은 교육 수준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교육 수준이 낮다고 무시하는 게 절대 아니고요. 폄훼하는 게 아니고요. 아무래도 그러면 두뇌 활동을 참가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조금 장애가 조금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청력 저하, 그 다음에 머리를 다친 적, 그 다음에 고혈압증, 체중, 과도한 음주, 운동 부족, 우울증, 당뇨병, 흡연, 그 다음 대기오염, 사회적 고립, 수면장애, 딱 느낌 오시죠? 이게 모두 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병을 왜 걸려요? 물어보시면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그리고 감염 염증 아마 베타 아밀로이드를 치료하면 좀 좋아지는 거 보니까 이 가능성이 있지만 타우도 분명히 연관이 있고 막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시끌시끌한데 그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얘기한 거야.
지금 얘기한 거. 근데 이거 만약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운동하는 게 좋아요? 좀 가이드. 이걸 일일이 유튜브에 찾아도 되지만 유튜브에 또 너무 이렇게 다양하지만 좀 약간 잘못된 것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 책이 미덕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사회적 교류 어떻게 해야 되면 이 책에는 이번이 시설을 많이 운영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환자 보호자분들, 우리 엄마 인지장애가 왔어요.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의 미덕은 이 시설을 운영하니까 또 이 가족들과 커뮤니케이션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환경을 어떻게 하고 또 우리 엄마 어떻게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야 되나? 그리고 실제로 좀 인지 기능이 향상된 사례가 아마 이 논문에 이 23명 중에 향상된 부분이 꽤 있잖아요. 그것들을 자세히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는 여기서는 이 분도 의사를 일단 따라해라. 의사의 처방을 따라하는데 이제 생활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의사를 따라하고요. 생활 습관을 따라하는데 이것만이 하면 안 돼요. 약물도 쓰고요. 충분히 약물도 쓰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꼼꼼히 읽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지 말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제가 의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돼 하는 건 없고 하면 좋을 것 같은 것만 이제 이분들이 해놨어요.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것만 따라하면 리버싱 알츠하이머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돌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제목은 리버싱 알츠하이머 회복하는 뇌인데 그건 아니고 최대한 늦추고 증상을 좋아지고 그러니까 이분은 아마 인지 기능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회복된 거야. 우리 엄마가 옛날에는 막 헷갈려 했는데 잘 좋아. 근데 이 논문을 봤을 땐 그건 아니다. 향상된 건 좋아지는데 약물이랑 함께 하면서 조금 오래오래 우리가 보통 8년에서 10년이지만 이 책은 어떻게 해야 될까? 생활 습관을 그거에 포커싱한 거야. 잠깐 또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은 고영양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좀 낮추자. 그러니까 일단 식이요법에서는 뇌에 케톤이 좀 좋긴 해요. 그러니까 이제 케톤식이라고 그러는데 뒤에 이제 나와요. 뭘 먹어야 될지.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지 보면 브로콜리 크림 스프. 이거 그렇죠. 콜리플라워 크러스트 피자. 점심 때 이걸 만들기도 어렵고 페타치즈와 적양파의 훈제 연유를 곁들인 루꼴라와 로메인 샐러드. 뭐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우리나라 식단에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좋은 식단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간단한 취나물 섞어서 소량의 그 퀴노아 섞은 밥이랑 우창윤 선생님 책을 제가 소개시켜 준 적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좀 저탄수로 할 수 있는 식단이 잘 나와 있거든요. 한국 사람. 그래서 여러분 여기 케톤식 한 달 식단 해갖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요는 뭐예요? 고영양, 영양이 충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좀 줄이고 프로틴과 지방, 그 다음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것들이 좋겠구나. 왜냐하면 실제로 인지의 기능에 조금 영향을 줬다니까. 그다음에 운동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기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잘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운동하라고 그러면 할머니 아니면 이제 알츠하이머가 막 시작됐어요. 그럼 운동하라면 당황스럽잖아요. 운동을 어떻게 걸으면 되나요? 근데 여기에 보면 운동이 어떻게 해야 되나를 자세히 아주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일주일에 몇 번, 어떤 운동을 어떻게, 그다음에 병원 진료와 어떻게 해갖고 할 건가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돼 있어서 여러분은 이것만 봐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기 한번 좀 제가 살펴드릴까요? 예를 들면 처음에는 이제 튼튼한 몸으로 하니까 걷기 하루에 1만 보를 걸을 때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지만 이거는 되게 좋은 저널에 실린 건데 하루에 1만 보 걸을 때마다 치매 발병 위험이 50% 감소한다. 매일 하면 없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걷기만으로는 사실 조금 부족하고 운동이 너무너무 좋은 효과를 이 책에서 잘 해주고 통증도 수면도 잘 잘 수 있게 하는데 무슨 운동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제시하는 거는 유산소 운동. 일단 유산소 운동에서 어떻게 하냐 220에서 본인 나이 빼는 게 최대잖아요. 근데 지금 인지장애 온 분한테 뛰어!
막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0.7을 곱해갖고 조금 그 심박수 어떻게 돼요? 그쵸? 스마트워치 같은 걸 이용해서 재면서 최대 심박수의 50에서 70%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방법. 주 4일 50분 하다가 이제 조금 더 늘려서 매일 30분으로 하다가 고강도 유산소 운동을 하고 싶으면 천천히. 고강도 유산소 운동이 뭐 있어요? 빠른 걸음. 처음에 걷죠. 그러다 빠른 걸음, 그 다음에 느리게 뛰기. 그러다가 조금 자기가 뭐 테니스를 좋아한다. 테니스. 자기가 자전거 좋아한다. 자전거. 그 다음에 난 댄스가 좋아. 줌바 댄스라고 뭐 여기 나옵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하고 그래서 매일 한 30분이라도 주 6일에서 7일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딱 느끼는 게 뭐 있어요? 근력 운동. 근력 운동은 제가 악력과 알츠하이머의 관계를 논문에 실린 게 있잖아요. 그렇다고 악력만 키우라는 게 아니라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거고. 그러니까 근력 운동은 뭘 해야 돼요? 도대체 제가 짐을 예약해갖고 뭐 3대 500 쳐야 되나요? 뭐 이런 건데 그게 아니라 요가 근력 운동이에요. 필라테스. 그 다음에 저항 밴드 운동. 여러분 쿠팡 같은 데 가면 뭐 이게 밴드 팝니다. 그거 고관절 운동하려면 다리에 조그만 미니 밴드 한 다음에 옆으로만 해도 밴드 운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몸 운동. 뭐 팔굽혀펴기 같은 거 어려우니까 스쿼트 가볍게. 그러니까 뭐 김종국 씨가 하는 거 뭐 힌지를 이용하고 이런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앉는 듯이 조금만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그렇게 시작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운동에서도 이분이 제안한 게 뭐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근력 운동. 그래갖고 투명 의자 운동을 추천한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이렇게 운동해. 투명 의자 운동은 뭐냐면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좀 앉다가 살짝 일어나고 스쿼트야, 스쿼트. 이런 거고. 그래서 인지질환 예방의 목적일 때는 이 정도 하자. 이런 거고요.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운동은 크게 두 가지죠. 유산소와 근력 운동인데 그래서 식이, 운동.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할까요, 이분이? 이분이 두뇌 활동. 신경회로를 유지하거나 만들기 위해서 두뇌 활동이 필요한데 고스톱. 추천해요. 근데 이제 타짜 될 수도 있으니까 고스톱은. 그러니까 뭐예요? 네, 여러 가지 음악 활동 어떠세요? 노래 부르는 거. 제가 그 어르신들이 노래 교실 가는 거,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부르고 즐겁게 활동하는 거. 이거는 두뇌 활동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소셜라이징에도 매우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약간 특이한 게 이런 두뇌 활동도 있지만 또 평화롭고 독소가 없는 환경, 평화롭고 독소가 없는 거야. 현재에 충실하게 살자. 그러면서 이제 주변 여러 가지 어떻게 충실하게 사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서 그게 좀 마음에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제가 제안할 수 있는 건 뭐 플라스틱 용기를 뭐 전자레인지에 하는 거 그런 거, 그 튀김을 뭐 플라스틱 용기에 담고 이런 거가 아니라 그런 것도 하지 말아야겠지만 그런 거가 아니라 충실하게 살자. 수면은 너무 중요하죠. 글림파틱 시스템이라고 해서 우리 뇌가 물에 떠 있죠. 근데 이게 축소되면서 물 사이사이에 이제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게 잘 때다. 물론 이제 이것도 최신 의학에선 스키 있을 때도 초음파를 이용해서 글림파틱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 임상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단 자는 게 훨씬 좋아요. 나는 3, 4시간밖에 못 자니까 초음파로 머리에 뭘 쓰고 글림파틱이야 움직여라. 근데 이것보다는 자는 게 좋겠고요. 커뮤니케이션, 그 다음에 자기돌봄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책에 이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다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조금 주의할 게 이 책의 일부에서는 약물이 효과가 없다라는 식으로 약간 왜냐면 이게 짱이다. 이게 짱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최고다. 그러니 약물은 약간 떨어진다 그러는데 이 책의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다 좋은데 이제 이걸 너무 지나치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근데 이 논문 가지고는 이게 최고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새로운 국면을 제시했다라는 의미가 있는 논문이니까 제가 강력히 제시한 건 이 책을 다 읽으시고 이거에서 한국에 맞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루꼴라 피자를 먹고 뭐 오븐을 220도 가열해서 뭘 콜리플라워 우리가 안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이제 식단을 여러분이 이제 뭐 찾아보면 좋은 식단 많잖아요. 우리나라 거. 밥 많이 먹지 말라고 다들 요즘 의사 선생님이 그러잖아요. 밥을 줄이고 식이섬유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높여라. 그런 거에 맞춰서 하고 또
의사의 처방에 너무 몰두하지 말아도 돼 있지만 그것만. 이 책에 미덕이 있지만 약점이 좀 있다. 근데 미덕이 크니까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분이 생활시설 하면서 너무 잘 해왔기 때문에 뭐 침실은 어떻게 만들고 그러니까 내 생활을 평화롭고 독수가 없게 만들려면 잠자는 방 어떻게 해야 되냐? 잡동사니를 줄이자. 시각적 스트레스를 줄이자. 그 다음에 가능하면 공기정화용 화분, 그린이 있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를 놔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방 안의 기기에 빛이 약하거나 푸른색이나 초록색 대신 붉은색 조명을 쓰자. 적색 계열을 쓰자. 그 다음에 이제 역류성 식도염이나 이런 거 쓰면 그게 통증이나 감염, 염증이 있으면 여러분 헐피스 바이러스 아세요? 요거. 헤르페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여러분 최신 연구가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없죠? 네, 그런 연구도 있어요. 그거 비교적 최신 지식입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원인은 아닌데 악화시킬 수 있다. 치매 인지 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다. 즉 감염과 염증, 특히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신경절에 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서 침구류를 깨끗이 하자. 너무 좋은 얘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암막 커튼, 잠을 잘 못 주시면 화장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안전난가. 제가 늘 그랬죠. 넘어지면 큰일 난다, 노인 때. 그 다음에 샴푸 등 위생용품을 좋은 걸 쓰자. 샤워 후 환풍기를 가동해서 습기를 제거하고 곰팡이 안 피고, 곰팡이 피면 어때요? 락스 스프레이로 풀어갖고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런 시설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또 하나 지적하자면, 이 책이 좋다고 얘기해놓고 지적하는 게 많은데, 또 하나 약간 할 게 영양제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강조하는 영양제가 누트로필이라고, 치료제는 아니고요, 건강기능식품이에요. 근데 건강기능식품인데 이게 이제 뭐 여러분 아시는 뭐 은행나무, 노루궁뎅이, 버섯, 커큐민 약간 이런 거 섞여 있는 거거든요. 드시고 싶으시면 드시고, 여유 있으시면 드시고, 비타민 D, 오메가3, 오메가3는 약간 도움이 되죠, 뇌에. 그 다음에 프로바이오틱스, 저도 먹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너무 약에 너무 이제 이 약만, 우리가 약을 왜 건강식품을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분들은 공격적으로 이게 아니라고 그러냐면, 그것만 믿을까봐. 그리고 효과가 없는 게 꽤 많은데, 그거 믿고, 난 뭐, 이거 먹으니까 건강을 지키고 있어.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을 때 운동, 건강, 식이, 수면 뭐 이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소홀히 할까 봐 이 책도 읽으실 때 딱 두 가지 조심하시면 돼요. 병원 치료는 받아야 된다. 인지장애부터 경도 인지장애라도 의사 선생님 만나고 상담을 받고 거기에 따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건강기능식품에 너무 의존해서 안 된다. 우리 현명한 우리 독자들은 우리 선생님도 이용하고, 당연히 그게 주가 되고, 요것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뭐 요거에 따라서 운동도 해보고, 식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분 누구한테 추천하냐? 여기에 이제 환자 보호자로서,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당황스럽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따뜻한 조언 겸, 이분이 오랫동안 이 시설을 운영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툴킷, 어떤 뭐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꽤 효용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책을 누구한테 추천드리냐? 내가 요즘 좀 약간 인지장애가 있는 것 같아.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은 아닌데, 근데 약간 요즘에 브레인 포그, 뿌예. 네. 그러면 잠을 일단 많이 주무세요. 담배 끊고 뭐 늘 똑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이라면 한 번쯤, 그리고 두 가지 약점이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약점만 조심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 지금 이제 진단을 받으셨거나 이런 가족이 있다든지 그러면 의사 선생님 치료를 무조건 따르고, 레캔비 이런 거 쓰면 좋은데 너무 비싸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비싼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도 조금 쌀 거야 아마. 제가 찾아보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에서 되게 내고를 잘해갖고, 근데 그래도 여전히 어마어마하게 비싼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생활 환경을 어떻게 같이 할까?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또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할까? 또 이제 슬슬 걱정이 되는
분들, 그러면 이 책을 한 번쯤 읽어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